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3.1절 잘 보내셨나요? 3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 증가와 사회 참여 활성화로 황혼기의 삶에 큰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고흥군에서 2023년 노인 일자리 발대식에 열려 황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7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 나는 일한다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함께했고, 치매 예방과 안전교육이 이어져 참여자 모두 안전하고 활기차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대기자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목표로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67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영민 군수는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개발에 힘써 일자리를 원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 신안, 순천 등 전남 각 지역에서는 2023년 노인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은 남해와 서해를 보유해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가진 지역입니다. 완도에 건립될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준비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추진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재조명 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운영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 수산업 발전을 통해 살펴보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전시 콘텐츠에 관한 주제 강연, 콘텐츠 개발과 체험시설 구성에 관한 종합토론 등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지난해 10월 완도군이 최종 건립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진행되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과 타당성 평가 등을 통과하고 나면 오는 2028년에 개관하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도민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세계적 국립해양수산박물관으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국민에게 다양한 해양 문화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생태도시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 도심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국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 정원도시 순천의 미래 청사진 제시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5박 7일간 독일의 선진도시 5곳을 돌아보는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첫날은 독일 남부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대기오염과 공기순환 문제에 몸살을 앓았으나 도심 숲을 만들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슈투트가르트를 찾아 바람길로 인한 도시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둘째 날은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생태교통 정책이 자리를 잡고 현재 친환경 교통 분담률이 70%에 이르러 유럽의 허파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의 미래 연구소장을 만나 친환경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셋째 날은 2023 독일 연방정원 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인 만하임을 찾아 양측 박람회의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150년의 역사를 지닌 독일 연방정원 박람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넷째 날은 수변 녹지 공간을 조성한 뒤셀도르프를, 다섯째 날은 저류지와 광장 문화를 구축한 본을 방문해 정원이 시민의 삶 속에 들어와 휴식 공간이 되는 선진지의 사례를 살피고 순천의 주요 현황과 접목점을 찾아 생태도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의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광양시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지난 15일 육아 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제1대 이사장 임식과 제2대 이사장 취임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황재우 초대 이사장은 지난 5년간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보육은 지역 사회가 같이 풀어야 할 공동과제라는 철학으로 초기 재단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이사장직을 마무리하면서 1억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이광용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양시가 명품 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어린이 1인 1학기 예술교육 지원사업,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어린이 안심 정류장 설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보육 관련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보육 부담을 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소식입니다. 보성군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보성 예술가들의 식전 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었고, 김철우 군수가 다시 뛰는 보성 365의 비전을 영상으로 설명하면서 군정 전반을 국민들과 깊이 있게 공유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돋보였습니다. 보성군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단계별로 수렴했으며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건의자에게 조치 계획을 답변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과의 대화에 함께 해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어떠한 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해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가 지난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해수부 남해안권 정책 협의회를 열고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벨트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세계 지자체는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이날 정책 협의회를 열어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 자원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전남도 시군의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한 민선 8기 제4차 전남 시장 군수협의회 정례회가 지난 21일 여수 손옥함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 시장 군수협의회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군 현안 16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유기농업 자재로 사용된 후 배출된 빈병이 증가함에도 한국환경공단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빈병 수거 처리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제4차 정례에서 논의된 현안은 전남도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 전남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노력이 주목됩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인형은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토우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어를 담아 다양한 토우 작품을 만드는 김병순 도예가를 만나러 배은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순천만 습지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이곳은 도예가 김병순 작가의 바람개비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입구에 들어서면 다양한 표정을 짓는 흙으로 만든 토우 인형들이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아하고 말끔하게 꾸며진 공방 앞 정원에는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양쪽 끝을 잡아맨 새끼줄 안에 들어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기차놀이를 하는 인형이 있고 그 옆에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꼬마 아가씨 인형이 정겹습니다. 건너편 잔디밭 데크에서는 하얀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소녀상 도자기 인형이 순천만 습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김병순 작가는 늦깎이로 도예차 문학과에 입학하여 전남공예대전 특성과 순천미술대전 특별상 등 각종 도예대회 출품에 다수 수상한 바 있으며 순천미술협회 회원으로 바람개비 갤러리 공방을 운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토우라는 작업을 했는데요. 토우라는 것은 정말로 신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체학적으로 토우라는 것은 사람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눈은 어디가 달렸고 또 다리는 어디가 달렸고 가슴은 어디가 달렸고 손도 또 어디가 달렸는가를 참 공부를 많이 해야만 이 토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보고 인체학적으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만들어서 제가 가마에다가 이 인형을 만들면은 무게가 있고 두껍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말려가지고 가마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말려서 가마에다 넣었을 때 아이고 어쩌면은 잘못 만들면은 깨져서 나오고 또 어쩔 때로는 활짝 웃고 나오고 활짝 웃을 때는 제가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깨져 갖고 나올 때는 너 정말 나 마음을 슬프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고 또 인형을 만듦으로 인해서 제 생에 정말 너희들과 같이 놀 수 있다는 거 정말로 기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인형을 만들어 놔두고 오셔서 보시면서 야 좋다 이쁘다 얘들은 어찌 이렇게 웃고 있는가 작가의 마음과 인형의 마음이 똑같다고 하던데 정말 여기 있는 작가는 마음씨가 어떤 작가시길래 이렇게 인형들이 활짝 웃고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기뻤습니다. 작가는 흙만큼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물질도 드물고 세상의 모든 사물은 흙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인간 또한 흙을 통해 삶을 영위해 왔으며 그 형상 하나하나에는 아무런 꾸밈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흙을 가볍게 주무르다 보면 인간의 응축된 표정들이 살아나고 형상이 만들어지며 삶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토우를 통해 나타납니다. 흙을 사랑한 김병순 작가는 순간순간 느낌이 오는 대로 작품과 교감하면서 완성을 합니다. 가마를 열고 완성된 작품이 웃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친구처럼 자식처럼 느껴지고 작가의 그 행복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정취를 느끼게 하는 감성으로 따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하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에 풀리는 날씨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3월 맞이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